그 중등학습은 초등은 사실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이게 수치화되어서 나오는 결과 자료들이 아니라서 좀 러프하게 가셔도 됩니다. 근데 중고등은 데이터가 숫자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한 감을 좀 익히시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 단계에서 지문 분석하기 전에 한번 전체 통독하고 어휘 훈련을 하는 단계가 있죠. 요 준비 훈련 단계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 언어적 감각의 수준, 문해력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아이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치예요. 여기가 그래요. 왜냐하면 처음 지문 보는 거니까. 이 뒤에는 이제 사실 반복이고 회독이라서 계속 누적되니까 패스츄리처럼 겹겹이 지문의 내용들이 머릿속에 계속 들어가는 단계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감각적으로 요령 있게 이걸 빠르게 구조화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숙련도의 영역이고요. 여기는 아주 퓨어하게 자기 자신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 지도를 하실 때도 요 부분을 쪼끔 더 포커스를 맞춰서 봐 주시면 돼요. 여기는 등락이 있어요. 잘 될 때도 있고 운이 좋을 때도 있고 또 좀 운이 없게 막 까다로운 질문이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중심 문장 찾기, 핵심어 찾기는 좀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근데 요거는 일정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정하게 나오지 않으면 애가 어디가 아프거나 아니면 심경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면. 이 실전 대비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그 매일 국어가 아이들의 읽기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지 아이들한테 문제 기출 문제의 패턴을 암기시키는 프로그램은 아닌데 근데 여기는 패턴이 들어가 있잖아요, 패턴 문제가. 어쨌든 문제는 풀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쪼끔 이질감이 있어요. 잘 읽고 언어 역량이 좋은 아이도 실전 대비 문제 훈련에서 예를 들어 중학생인데 고등학교 지문을 벌써 하고 있다. 그러면 수능 패턴의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얘는 아직 중학생이고 애긴데 중학교 내신 문제 유형 정도가 익숙한데 막 이제 어려운 문법 문제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읽기 역량이 좋은 아이들도 여기에서는 성취도율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괴리들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고거는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봐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아랫부분은 여기는 엄격하게 봐 주셔야 되는 거죠. 1 에서부터 8 레벨까지만 어휘 훈련이 삽입되어 말씀드렸어요. 그럼 9 레벨부터는 이게 없어요, 어휘 훈련이. 근데 배점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금 대부분 다 8 레벨 이하이실 거기 때문에 이 어휘 훈련에서는 3점 배점 들어가 있어요. 학습에 비해서는 점수가 굉장히 미미하죠. 그리고 읽기 훈련에서는 7 점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휘 훈련 100% 다 맞으면 3점 다 가져가는 거고 85% 초과하면 2 점, 66% 초과하면 1 점, 도 안 되면 빵점. 30%도 못 맞으면 마이너스 1 포인트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휘 훈련에서의 성취도가 최소한 80%대 이상이 유지돼야 되는 이유는 이 지표가 아이의 지문 난이도의 적절성을 반영하는 데 근거 자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휘 훈련이 제대로 안 되면 '아 지문이 전체적으로 애가 어렵게 느끼겠구나.'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일정 기간 뭐 2 주에서 4주 정도 한 달 정도를 계속 꾸준히 애가 어휘 훈련이 뭐 70, 55, 60 뭐 어쩌다가 80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지문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 읽기 훈련이 중요한데 처음에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읽기의 독해 속도 첫 지문을 받았을 때 이게 속도를 결정하는 것 중에서도 이 어휘가 굉장히 많이 반영되죠. 모르는 어휘들이 나오면 대체로 느려지거나 아니면 OX 퀴즈를 대부분 다 틀리거나 그렇게 돼요,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래서 독해 속도가 모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여기서 정상적인 속도가 나왔다고 하면 일단 7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기회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7 포인트가 몇 점이 반영이 되느냐는 요 사실 확인 퀴즈의 정답률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기 보시면 독해 속도가 읽기 속도의 적합성인데 OX 정답률을 곱해서 전체 총점의 7 점에서 몇 포인트가 나오느냐가 나와요. 자 여기까지는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되죠. 이제 볼게요. 여기 보시면 어휘 배점이 83% 잖아요. 그럼 여기선 얘가 2 점을 받은 거예요, 2 점을. 그리고 여기에서 6 점을 받았겠죠. 뭐 정확하게 로직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기계가 하는 거니까 제가 모르지만 분당 독해 속도가 적절하게 나왔고 세 문제를 다 맞아서 '아 여기 83 포인트구나.'
그럼 1 포인트 받았겠네. 1 포인트. 86 보다 아래니까. 그래서 여기서 1 포인트 받고 여기서는 독해 속도가 적절한데 읽어보기 퀴즈 3 문제를 맞아서 받을 수 있는 7 포인트를 다 받았기 때문에 2개 합쳐서 8 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이거는 매일매일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 처음에 한번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나중에는 뭐만 보면 되냐면 준비 훈련, 독해 훈련, 실전 대비 훈련에서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것도 슥슥슥슥 금방금방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거는 잘 못 보더라도 요거는 잘 보자라는 거 하나. 여기 총점 보시고요. 왜 오른쪽 하단에 총점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준비 훈련에서 얘가 요 획득 경험치가 10 포인트 만점이잖아요. 거기에서 한 최소한 6 포인트 이상 정도씩은 받고 있다 그러면 not bad예요, not bad.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8, 9, 10을 나온다 그러면 나이스. 90, 90, 10, 10, 10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정교권. 그런 아이들은 첫 번째 지문 읽어도 맥락 파악 잘 되는 아이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이 점수를 받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를 경험해 보셔야 체감해 보셔야 아이들한테 '아 내가 해 보니까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공감해 주실 수 있고 조금 더 디테일한 디렉팅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안 해 보시면 디렉팅을 할 수가 없어요. 감이 안 오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속도로 읽었다는 거야? 이게 세 문제 맞추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야? 이게 뭐라고 이거 못 맞춰? 이렇게 하시면 이제 서로 소통 안 되는 거죠.